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의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한국은행이요,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대로 1.25%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이는요, 지난 6월 전격적인 금리 인하 이후 이 4개월째 동결 기조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동결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올해 3분기 경기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또 미국이 12월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424-0709번, 3424-0709번으로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오늘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금요일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주 5일 중에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요일이 바로 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왠지 또 이분이 저희에게 또 행복한 그 행복 바이러스를 좀 전파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김하길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하길 연구원님과 나눌 이야기는요, 이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여러 가지 그 거래 동향과 또 가격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또 그에 맞춰서 실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8.25 대책 중에 주택 공급 물량을 감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이 감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신축이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수요자들이 대거 주택 매입에 나섰죠. 그래서 그 급매물로 나와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정상 매물로 나와 있던 것들은 전부 다 걷어들이는 등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강남 4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그동안에 있었던 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재건축 시장 자체가 워낙에 열기가 후끈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 자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시장은 강남권역 4개 구에 총 77개 단지에 7만 9천여 세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강남구가 28개 단지로 2만 5,244세대, 송파구가 10개 단지로 18,000여 세대, 서초구가 26개 단지로 17,700여 세대, 강동구가 13개 단지에서 18,000여 세대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 데이터의 분석은 증여나 아니면 상속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아파트 매매만 가지고 한 것이고요. 거래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10년 8개월 동안 실거래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다, 이거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분석 자료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실거래가 신고 자료로 다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달 매매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8월이 전반적으로는 여름철이고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서 재건축 아파트 거래량은 7월 달 대비해서 24.5%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그 크기 소, 중, 대형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총 775건이 8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월에 거래된 1026건에 비해서 24.5%가 감소한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전년 2015년 8월 대비해서는 무려 86%가 증가하는 등 올해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강남구에는 개포주공 3단지 등에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월에 103건의 거래된 실적에 비해서는 43.7%로 많은 감소가 보였고요. 강동구에서는 신동아 아파트 등이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월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거래 동향을 보면 강남구에서는 2만 5천 세대 중에 58세대, 그러니까 거래 비율로는 0.2%입니다. 1000세대 중에 2건이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중에 4건, 송파구는 좀 많이 일어났는데요. 1000세대 중에 20건, 그리고 강동구는 1000세대 중에 15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775건은 전체 재건축 아파트 세대수 대비해서 약 1%의 100건에 하나 정도가 이렇게 거래된 그런 실적으로 볼 수 있고요. 소형, 중형, 대형별로 봤을 때는 비율이 중형이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소형, 대형으로 이런 비율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변동률로 보면 전월 대비해서 24.5%가 됐는데 강남구는 43.7% 감소를 했고요. 강동구는 20.3%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서초구는 8.6%가 감소를 했고 송파구도 40.3%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게 거래가 됐는지 지금 7월과 8월을 비교하는 것은 전월 대비지만 이거는 전년 2012년부터 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어느 정도 집중돼 있나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75건이 8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요. 2012년에 동월 대비해 가지고는 무려 6배의 거래량이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3년 대비해서도 무려 8배가 넘는 그런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4년 대비해서도 180%의 증가를 보였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래서 올해 재건축 시장이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고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매매 가격 동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8월 25일에 발표를 했는데 실수요자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가계부채가 어떤 형태로다가 나올지 이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절적인 비수기 수요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지만 825 가계부채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올 것인가 이것을 수요자들이 집중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봐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평균 거래 금액 또한 그 대책을 보고 사겠다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평당 제곱미터당 1,220만 원으로 해서 전월 대비 7월 달 대비해서는 4.7%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강남 4회 그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대형은 상승하고 소형하고 대형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가격은 소형이 상승세를 상당히 주도를 했고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고 송파구는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이었으나 소형 가격이
전체적인 금액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은 증가를 했고 가격은 대형 중심으로 조금씩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8월 평균 매매 가격이 1,120만 원 제곱미터당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당 가격으로 하면 약 한 3,700만 원 정도 거래가 됐다 이런 보는데 그거는 2012년 동월 대비해서는 6.1%가 상승을 한 거고요. 2013년 대비해서는 1%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 대비해서는 6.9%가 상승을 하고 2015년 대비해서는 약간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강남권의 재건축 시장은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에 실수요자들이 매매 전환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신축 공급 물량이 적어들면 그 희소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오랫동안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매 전환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투기적인 또 투자적인 그런 자금들이 계속 아파트 시장,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오고 유입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고 정부에서 크게 규제를 좀 덜 하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많이 가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나 금융 강화 등이 혹시 강구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분양권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분양권을 샀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규모 안에서 이것을 핸들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능력 이상의 분양권을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제한이 되거나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동향을 조금 살펴봤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강남 4구 각 지역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 재건축 시장 아까 비교해 주셨잖아요. 네. 8배나 증가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지금 왜 이렇게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인기를 몰이하는지도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정말 인기를 얻고 있구나라는 또 실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조금 너무 또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럴 때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면서 투자에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 따라 강남을 모두 갔다고 해서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강남을 가더라도 좋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또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판단이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11시부터 무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변화되는 정책 그리고 앞으로 흐르게 되는 부동산의 동향 등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좋은 매물도 어느 곳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맞춤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친구 따라서 괜히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친구 따라 강남에 있는 그 무료 세미나장으로 참석을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 그 도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치가 높은 두 적의 매물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매물은
소액으로다가 신규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또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0, 30대 이런 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해서 자기가 좋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또 주변에 임대 수요도 풍부한 그런 곳에 제 뉴타운 지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 뉴타운 1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하철 1호선 외대 압력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중 1층이고 건축 연도는 197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분은 11제곱미터고 전용 면적 20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료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6,500만 원이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 본인 투자하는 금액은 5,200만 원이면 가능한 그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이문 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게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이 소액 투자로 할 만한 곳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요 매물이 어떻게 보면 그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투자 타이밍과 초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투자한 금액이 오래 잠기지 않고 위험한 리스크에 처하지 않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문 뉴타운 1구역은 이 모든 것이 해소된 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5월 달에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받았는데 85.2%의 높은 그런 신청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이면 관리 처분이 되고 이주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의 유망성입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단지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복지시설 등을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월에 사업 시행 변경 인가로 인해서 용적률을 229.8%로 475세대가 증가한 2,904세대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삼성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로다가 지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일반 분양이나 또 입주 후에 일반 매매를 할 때도 브랜드의 그런 가치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천장산, 배봉산, 중란청 등이 있어서 풍부한 녹지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문 뉴타운 1구역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하나하나 좀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입지가 어떤 편인가요? 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통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좋아야 생활에도 편리하지만 향후에 발전도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쪽 이문 뉴타운 1구역은 1호선 외대역과 신의문역에 아주 근접해 있고요. 또 하나 그 경의중앙선이나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강남권이나 경기도 인근으로 근접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근에 청량리역이 있는데 경춘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 철도 교통의 메카인 기차역이 있고요. 또 이문동과 상봉동에 대형 마트가 있고 청량리에 대형 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이 이미 이점에 있어서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또 서울시립대학교 등 학교가 많아서 수요자들이 임차 수요자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가해도 이렇게 개인 교습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초등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학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경희의료원, 서울삼육병원, 카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 대형 병원의 접근성도 좋아서
의료,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또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대 수요로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쇼핑의 메카인 동대문 또 종로 강화문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배후 주거지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걸어서 중량천이나 아니면 청잔산 등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본 매매 입지 강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나마 조금 아쉬운 거는 워낙에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죠. 이 지역에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꽤나 높은 지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교통 여건들이 좀 잘 갖춰져 있다라는 강점을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재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문 뉴타운 자체가 8천여 세대로 구성되는 신도시급의 그런 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삼성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매매 가격에도 상당히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강릉 간에 KTX가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 수요가 넘쳐서 주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수요자들이 임차 수요로도 굉장히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GTX가 건설이 되면 강남권하고도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배후지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 조합원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되고 높은 그런 신청률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투명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 해소 기간이나 아니면 입주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량리 간 6차선 확장 계획과 동부 간선도로로 직접 들어가는 도로 개통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개통 여건도 도로 여건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량리 역사 주변에 동부 청가시장과 청량리 4구역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들이 이문 뉴타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탄탄한 호재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무엇보다도 이 교통망, 도로 교통의 호재들을 갖고 있어서요. 이 지역에서 강남권 그리고 뭐 외곽 순환도로 타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이동이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접근하는 방법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사실 5천만 원, 1억 이내에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거나 또 짧은 기간 안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곳의 그 매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 10만 원이고요. 대출 가액은 6,5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면 투자되는 물건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뉴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접근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가 바라보시는 가치나 전망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이 물건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26평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게 되면 지금 예상하는 거는 조합원들에게는 옵션 포함해서 약 한 3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일반 분양은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인근 지역에 지금 프리미엄이 붙는 것들을 감안하면 이것을 입주해서 매매를 할 때쯤 되면 약 6억 이상 매매 가격이 이렇게 나올 것을 봐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소형 평수가 참 인기라고 하죠. 26평형의 또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동대문구 이문 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1호선인 외대암역과 인접해 있고요. 건물 3층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79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1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0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6,500만 원, 실투자액은 5,200만 원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요, 전화나 문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하실 때는요,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의 판단과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투자 이어가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인가요? 네. 그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매물을 소개시켜드렸다 하면 이번에는 조금 금액을 높여서 한강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 이상의 나중에 그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경의중앙선 한남역에 인접해 있고 3층 중 1층입니다. 대지는 16.5제곱미터이고요. 전용 38제곱미터입니다. 건축 연도는 1978년에 건축되어진 이 건물은 매매 금액이 4억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5천만 원, 그리고 임대 시 지금 전세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투자 금액 1억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도 뉴타운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지만 조금 더 다른 성격의 매물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왜 선정을 해주셨는지 투자 포인트를 들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조망권을 고려를 해서 저밀도 고급 택지로 이렇게 개발안이 계획이 되었고요. 서울의 서울 중심부와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또 부천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9월 2일에 서울시에서 한남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지침안을 용산구와 한남 뉴타운 조합에 통보를 해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추진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상들은 전부 다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강남 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로 투자를 해서 향후에 강남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앞으로도 더 이 한강변 주변은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한강변 주거지의 주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구체적인 위치를 조금 살펴볼게요. 입지가 어때요? 네. 입지로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주변을 우리가 한남 뉴타운을 집이라고 하면 앞에는 정원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또 한강이 흐르는 이런 아주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그 온기가 항상 내려지는 배산 인수의 남양바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이나 30여 개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 머리맡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1년에 50만 명이나 찾는 그런 외국인 관광 특구가 있고요. 또 남산 1호 터널을 지나게 되면 남대문 시장과 명동 그리고 광화문이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남대교와 반포대교를 건너게 되면 강남 3구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아주 좋은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반포 또 서초 그리고 외국인 관광 특구 이런 도심지하고 근접할 수 있는 것들은 한남 뉴타운이 굉장히 고급 가치로서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강변 관리 계획에서 한강변이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수혜도 모두 한남 뉴타운에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개발이 좀 더디다가 올해부터 속도가 붙었잖아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또 서울시와 합의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합의된 가이드라인 좀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수 폴리텍 대학에서 내려오는 구룡지가 있는데 그 구룡지의 과도한 개발을 억제를 한다 이런 내용이 기본 아닙니다. 그동안 그거 가지고 사업성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남 뉴타운의 동서간 연결하는 연결도로 또는 그 중심 상업구역으로 그라운드 2.0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기를 하고요. 또 3구역에서 한강변까지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오버브리지도 폐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산의 조망관 또 한강의 조망권을 위해서 한강변에는 12층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남대교 쪽에는 5층으로 해서 그런 조망권을 전부 다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남산 경관을 위해서 총 90m 이하로 또 7개 브록으로 특화해서 설계를 해서 아주 고급 단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의 기본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 대사관 사거리, 김유신 장군 사당, 그다음에 서빙고 나루트 등은 일부 존치를 해서 지역 자산을 보존한다 이런 기본 방향이 됐는데 이렇게 일부가 존치가 되고 일부 변경이 되더라도 용적률은 226%로 또 세대수는 5,780 가구를 건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역을 잠깐 살펴보면 1구역은 해제 뒤에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요. 2구역은 이태원 성당하고 보광초등학교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4구역은 보광동에 있는 무휴무를 그대로 존치를 하며 5구역에는 그 랜드마크 타워 계획을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가 변경 지침안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특색 있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행 속도를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잘 잡혔고 그래서 더 진행의 속도가 좀 붙은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호재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변에 그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남 뉴타운 자체만 하더라도 어느 호재 못지않게 대형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변에 유엔사 부지하고 수송사 부지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한 4, 5만 평 정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 호텔,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이렇게 많은 업무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2 롯데월드보다 한 2배, 3배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지금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반포, 개포 지역의 분양 열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한남 뉴타운에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가시적으로 나온다 하면 그 결과는 한남 뉴타운이 고스란히 받을 건데 그 받는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도 8월 30일 날 신사역까지 이렇게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용산역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한남 뉴타운에서 용산역의 접근, 강남역의 접근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개발 잠재력을 많이 갖춘 지역입니다. 향후에 또 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얘기를 좀 살짝 해볼게요. 건물은 어때요? 그 재개발 또 재건축 뉴타운 지역의 건물은 사실 건물 외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죠. 근데 건물 외관만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향후에 입주됐을 때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만한 가치를 갖추고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보는 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26평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그런 매물로 이렇게 보시면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네, 외모만 보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요. 건물을 볼 때도 그렇고 그 가치를 꼭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 해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 매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 중앙선 한남역과 인접해 있고요. 3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16.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8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1978년도에 했고요. 매매가는 4억 원, 대출가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가액은 전세 시에 2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실투자액은 1억 3천만 원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뉴타운 지역 두 매물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뭐 접근 방법도 틀리고요, 또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투자처가 무엇인지 꼼꼼히 좀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신 이 시간 또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또 김하길 연구원님과 함께 컨설팅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구이동 현대 프라임 아파트 32평 하고요. 네, 저희 바로 옆에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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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동에 극동 2차 32평. 네. 그 두 곳 중에 어느 곳을 사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일단 광진구 쪽으로 보고 계시고 구이동의 현대프레임이냐 광장동의 극동 1자 아파트냐라고 조금 비교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떤 네. 곳이 조금 더 투자 가치가 높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으니까 상담 네. 받아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쪽에 이거 구이동과 광장동 쪽인데 이쪽에 매입을 하시려는 목적은 거주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뭐 투자 목적이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저 잘 못 들으신 네.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네. 그 투자 목적이신지 거주 목적이신지 좀 여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혹시 투자하시려는 이유가 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실투자 목적이세요? 네, 예. 저는 거주도 하면서 네. 시세도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실거주와 시세 차익을 같이 보시는 거네요. 네. 뭐 양수 겹장 두 개 다 되면 굉장히 좋겠죠. 제가 지도를 봐가면서 화면을 봐가면서 그 현대 프라임하고 극동 1차 아파트의 그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는 이곳에 있고요. 또 광장 극동 아파트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까치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흘러서 여기도 배산 임수 지역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쪽에 강남권 쪽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한 그 인기를 누리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여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강북에 있는 그 한강 조망권 쪽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자들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프라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올해 초에 약 한 6억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32평짜리가. 그런데 7월 달 정도, 7월, 8월 달에는 이게 한 6,800만 원까지 이렇게, 6억 8천까지 이렇게 갔고요. 지금 현재는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보통 한 7억 4천만 원 내외의 매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초에 약 6억 한 4천 정도 하던 것이 지금 7월 달에는 한 7억 2천 정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호가가 8억 원을 넘어서 8억 한 8억 4천 정도까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 폭은 비슷하지만 여기가 더 많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 현대 프라임 아파트는 1997년도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198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이미 도래가 돼서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재건축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곳이나 모두 이쪽에 있는 천호동에 있는 그 현대 백화점 등 이런 편의시설이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재건축 기간이 오래 남아 있고 여기에는 그렇게 오래 남아 있지 않지만 이 극동 아파트가 1차와 2차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는 448세대고요.
2차까지 합치면 1,34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재건축을 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요 2차 아파트는 1차 아파트보다 4년이 늦어요. 예, 4년이 늦기 때문에 지금 이 2019년 정도 돼야 이 안전 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속도가 조금 좀 느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이 강남권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매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또 향후에 한강 조망권을 보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프라임과 극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하면 아무래도 조금 좀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이 극동 쪽이 좀 더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거주와 좀 시세 차이 같이 바라보신다 하신다면은 두 지역 중에서 이제 극동 아파트가 조금 더 낫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네, 예. 조금 더 분석을 좀 잘 해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와 이웃 주민이 될 수도 있으시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경기도 의왕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주택 임대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네. 그 가까운 곳에 수익형 부동산 중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구하려면 얼마 정도가 있으면 될지 네.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임대형으로 임대 사업을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생각하고 계신데 예, 어느 예. 정도 투자 그 비용과 혹시 생각해 두신 지역이 있으세요? 아, 네, 의왕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새로 진 것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아, 의왕시에. 그러시면 의왕시에 좀 기준해서 좀 저희가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의왕시의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이전에 뭐 이렇게 그 임대 사업을 좀 하신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아, 임대 사업을 제가 빌라를 몇 채 가지고 지금 임대를 좀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몇 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 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갈아타고 싶거든요. 아, 예. 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뜨문뜨문 네. 있는 그런 주택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네. 관리하기 좀 편리하고 또 수익률도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수익형 임대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주거지가 의왕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네. 직접 주변에 관리하고 그렇죠. 보기 쉬운 그런 곳에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의왕 지역의 지역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또 의왕 지역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어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지 또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 나는지 분석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이 의왕 지역의 의왕역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의왕역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영동 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서울에서 봉단강 고속도로가 되고요. 또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강명 수원강 고속도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개통이 돼서 사통 8달의 그런 그 고속도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서 물류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기차역이 있어서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그 산업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기술그룹 기술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한 4,5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주 그 탄탄한 수요층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그 한국 그 교통대학 캠퍼스가 있고요. 또 여기에 그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포 산업단지가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죠. 터를 다 파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내년이면 여기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 그래요? 또 여기에서 그 의왕에서도 산업단지를 개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곧 네. 시공이 될 거예요. 또 네. 주변에 그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 가구역 부곡 가구역 재개발이 지금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1,600여 세대가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어저께 그 분양한
대우 프루지오가 있는데 여기도 한 1,700여 세대인데 어저께 한 1,060세대 정도가 경쟁률 3대 1이 넘는 아주 좋은 경쟁률로 분양이 완판이 됐죠. 그리고 또 여기에도 그 초평동에 뉴스테이가 한 3,500세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그래요? 굉장히 많은 예.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을 선정한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예, 매매 금액이나 아니면 투자 금액, 수익률을 잠깐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수익률은 보통 그쪽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20개 방에서 한 25개 정도의 그 세대를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임대료는 한 500만 원 보증금 내지 1,000만 원 보증금에 한 5만 원에서 약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매매 가격은 약 13억에서 약 14억 정도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축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통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질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연 2%의 아주 저렴한 이자로 지원을 해준 게 있는데 그것이 보통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보통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13억에서 여기에 융자 금액과 보증 금액을 빼고 나면 보통 투자 금액으로는 한 7억 내외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수입은 월 한 500만 원에서 한 550만 원 정도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주변에 탄탄한 배우 수요층들이 있고 향후에도 계속 수요는 늘고 공급은 늘릴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선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의왕에 살고 계시면서 또 바로 옆에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서 말씀하신 네. 대로 임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네. 아유, 예, 자,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화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또 문자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유자금이 2천만 원인데, 네. 이제 2억이군요. 네. 보유자금이 2억 원인데요. 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2억 원 정도면 뭐 수익형 부동산 투자 괜찮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 그 2억 원이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해서 모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으로 이렇게 하는 돈들 중에 2억 원은 퇴직하는 분들의 노후를 책임져줘야 되는 아주 또 귀중한 돈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모으는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그 미래 가치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디든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없다. 이걸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고수익이 나든지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은 배당을 받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보시고요. 아주 안정된 곳에 또 계속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팔 수 있는 곳에 이런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강남의 강남구 내지는 서초구 쪽 또 영등포 또 용산 쪽에 하면 배후에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탄탄한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가격이 다른 곳에는 내려가도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환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곳에 신축을 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신축은 옛날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아니면 오래된 빌라에 사시던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위한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